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앞으로도 늘 이렇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될 것 같지만, 어, 일단은 먼저 이제 그동안 왜 못 올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재미가 없으니까. 어, 재미가 있을 때는 사실은 막 엄청나게 막 올리고 막 사람들이 막,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럼 막 열심히 막 올리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쉬운 거를 녹음을 한다는 게 어, 내가 재밌지 않고 막 공익적인 목적만 있다면 사실 약간 타임 컨수밍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또 블로깅을 열심히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거 블로그 왜 하고 있지? 지금 나 혼자 다음 거 배우기도 바쁜데 왜 하루를 쓰고 있지? 이렇게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걸 안 올리게 됐는데 오늘 올리게 된 이유는 딥러닝계에서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서 글로 한번 알려드릴까 하다가 오랜만에 유튜브 하나 올리자. 그래 유튜브 하나 올리는 게 어, 제 커피값 하나 버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실 근데 이거 커피값이 안 나옵니다. 이거 진짜 커피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사실 진짜 한 시간에 일하면은 시급 막 1,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하면은 정말 진짜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즐겁게 들어주시고 너무 날카롭게 비난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즐겨주세요. 어, 여러 가지 잡설로 시작을 해봅니다. 파워포인트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는 이게 녹화를 할 때 옆에 얼굴이 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얼굴 뜨는 거를 끄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개월 동안 머리를 못 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5kg가 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준비되면은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키보드 배틀이 있었습니다. 키보드 배틀이 그냥 단순하게 막 찌끄레기 이런 사람들이 키보드 배틀을 하는 게 아니라 딥러닝계에서 정말 리딩하고 있는 그런 학자, 얀러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끼리 막 트위터에서 설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 내용이 꼭 이렇게 막 애들 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토론이라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단은 무슨 페이퍼냐면은 이 페이퍼예요. 이 페이퍼가 5월 말쯤에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Adversarial Generation of Natural Language. 딱 봐도 이게 뭔가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왜 엄청나냐면은 이제까지 Adversarial Generation이라는 게 겐이잖아요. 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겐. 그 겐이 워낙 이미지에서 지금 요즘에 다 겐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가 이제 다른 영역에서 막 쓰고 싶거든요. 이미지 말고도. 와,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잘 되면 스피치에서도 하고 내추럴 랭귀지에서도 하고 막 하고 싶은데 내추럴 랭귀지에서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이 겐이라는 게 디스크릿한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안 돼요. 백프로페게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논문이 나온 거죠. Adversarial Generation of Natural Language. 뭔가 하나의 브레이크스루를 연 것 같죠. 뭔가 탁 컨티뉴어스 밸류에 대해서 이미지에서만 되던 거를 드디어 내추럴 랭귀지로 내가 가져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나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요슈아 벤지오 랩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3대 대가 요슈아 벤지오, 얀 러쿤, 그다음에 제프리 인턴. 근데 그 요슈아 벤지오 랩이 크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수 중에 하나인 이 에런 콜바일이라고 있나? 예, 요 에런의 랩에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유명 랩에서 나온 논문이고 이거 정말 브레이크스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학자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왜 이 논문이 흥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진짜 나쁜 페이퍼라고. 어떻게 이 페이퍼가 이렇게 스탠포드 공식 트위터에도 리트윗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 학자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학자가 블로그 포스트를 미디엄에 하나 쓰고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바로 제목이 On Adversarial Review of Adversarial Generation of Natural Language. 예. 그러니까 아주 adversarial이 약간 적대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리뷰, 이 적대적인 페이퍼, 이 페이퍼에 대해 적대적인 리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런 안 좋은 F 워드도 쓰고 막 딥러닝 피플아 그만 뻥치지 마라 다 해결했다고 뻥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 페이퍼가 뭐가 잘못됐길래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광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의 지적이 굉장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기는 이제 이전까지도 충분히 이런 웍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 사례는 나쁜 사례고 아주 모든 측면에서 나쁜 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제로서 거론해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플래그 플랜팅, 뭐라고 하냐, 알박기라고 그러나요? 깃발 꼽기? 네. 그러니까 선점이라는 거, 선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웍도 겐을 내추럴 랭귀지에 적용한 적이 없잖아요. 뭐 최근에 요거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논문이 있긴 합니다만 겐을 내추럴 랭귀지에 적용한 논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명 랩에서 이 논문이 딱 나왔다. 그럼 앞으로 어떻겠어요? 앞으로 겐을 도입하려는 수많은 페이퍼들이 이 페이퍼를 언급을 하겠죠. 왜냐면은 이 페이퍼를 언급을 안 하면은 그 사람들 보고 야, 너 릴레이트 웍에 이거 안 썼잖아. 이렇게 막 항의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제목을 썼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알박기라는 거예요. 알박기. 앞으로 수만큼 사이테이션이 될 거다. 근데 그럼 정말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논문이냐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행태가 너무 많이 있어 왔다는 거죠. 문제를 푼 거는 요만큼을 풀어놓고선 제목은 대범하게 이만큼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약간 특허 싸움? 그러니까 특허 싸움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막 이러면은 둥근 모서리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원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박기를 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DL, 딥러닝 사람들의 이 페이퍼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이거는 뭐 썰이니까 그리고 저도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못하고 있으니까 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method is not convincing 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adversarial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겐이라는 게 true하고 fake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true 데이터고 어떤 게 fake 데이터냐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implement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사실은 이 word라는 게 원합 벡터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 원합 벡터라는 게 사실은 딱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 다 제로로 나오고 딱 하나가 원으로 프레딕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런 노이즈가 많이 낀 밸류들로 나오고 그걸 이제 보통 소프트맥스로 이제 하나를 딱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떤 게 페이크 데이터고 어떤 게 트루 데이터라는 거죠. 그럼 뭐 생각하기로는 뭐 모든 게 제로에 가깝고 나머지 하나만 원에 가까우면 트루 데이터냐? 이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성립되지 않는 채 그냥 여기에서는 프레임워크를 무리하게 갖다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겐이라는 adversarial training process가 이 natural language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make sense 하지 않다는 게 이 사람의 설명이에요. 게다가 뭐냐면 리절트마저도 이상하다는 거죠. 리절트가 지금 왼쪽 위에 왼쪽에 지금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리절트예요. 무슨 뭐 How is the another headache? Will you have two moment?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머티컬하게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 랭귀지라고 그러면 정말 사람 같은 랭귀지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떤 워드들을 흩뿌려 놓은 것에 불과해요. 사실 워드들을 어떤 적당한 순서로 흩뿌려 놓으면은 뭐가 먼저 오고 뭐가 나중에 오기만 해도 이 정도의 단어는 뿌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결과를 내놓고 거기다가 메서드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조차도 적절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페이퍼에서 낸 건 뭐냐면은 어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푸어한 리저트를 냈으면서 왜 너는 이거를 지금 풀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불만인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억울한 일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 페이퍼가 많은 향후 페이퍼들에게 사이테이션이 될 거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첫 번째 웍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웍을 재현해야 된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왜냐면은
이 페이퍼를 기본으로 해서 결과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페이퍼를 인용을 할 거고 다시 구현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조차 다 이게 다 낭비라는 거죠. 제가 지금 약간 이 사람에게 빙의 돼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웍이 정말로 그 정도의 쓰레기 웍이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뭐 내추럴 랭귀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웍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전반적인 추세가 이런 추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일부의 문제만 풀어놓고 혹은 일부의 문제도 아주 심플리파이해서 풀어놓고 제목은 굉장히 거창하게 지어놓고 그거를 어떤 깃발 꼽기, 알박기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이테이션을 받아서 명성을 얻는 이런 식의 아주 불완전한 페이퍼들이 아카이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사이언티픽한 프로세스를 지키는 그런 아주 고심을 많이 한 페이퍼들은 이런 아주 팬시한 네임을 가진 그런 페이퍼에게 눌리겠죠. 정성 들여 만든 건 안 팔리고 이렇게 날림으로 만든 건 잘 팔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pioneering poor quality work. 발음 진짜 안 좋죠? pioneering 그러니까 진짜 이런 똥을 가장 먼저 싸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이브 올리고 그걸로 사이테이션 받아서 명성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정말로 진짜로 이 분야를 심각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목이나 이런 거 지을 때 제목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리미테이션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해라.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페이퍼의 적절한 제목은 A slightly better trick for adversarial training of short discrete sequences with small vocabulary that somewhat works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 사실 이렇게 달면은 사이테이션 많이 안 되겠죠. 이러면은 거의 뭐 인용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일을 정확히 적어서 허명을 얻어가지고 사이테이션에 기대지 말라는 거죠. 제발 아카이브에 이런 제대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메서드도 서리고 이런 거를 가지고 제목 선점하지 말아라. 이게 이 사람의 비판이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르쿤이 또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르쿤이 반박을 한 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아카이브에 정말로 하프 베이킹이라고 그러는데 설익은 연구들을 올리는 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얀 르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 왜냐면은 이제까지의 발전들이 이런 아카이브를 통해서 어떤 불완전한 걸 올리면은 다음 사람이 그걸 개선시키고 이것들이 과정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까지 발전해 왔다라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한 점은 뭐냐면은 분명히 이런 웍들이 어떤 잘못된 크레딧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잘못된 그런 명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바로 잡아질 거라는 거죠. 나중에 역사는 그 논문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얀 르쿤의 얘기였어요. 이제 뭐 이 이후에도 이제 뭐 워낙 이 글이 화제가 되니까 그 요프 골드버그란 저자는 두 개의 글을 더 쓰는데요. 그러니까 clarification 죄송합니다. 저 유학파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하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이 얀 르쿤에 대해서 리스폰스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것은 첫 번째 최고의 성능을 안 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다. 최고의 성능을 안 낼 수 있다. 그게 필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내가 이밸류에이션 할 때 토이 example 굉장히 간단한 실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설계된 토이 example은 충분히 이해도 쉽고 잘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빨리 페이퍼를 발간하기 위해서 이런 대충의 토이 example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지 말라는 거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페이퍼에 대해서
너가 지금 내추럴 랭귀지 다 해결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컨트리뷰션을 정확히 적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그 얀러쿤의 얘기 중에서도 약간 이 사람을 자극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너 지금 슬쩍 발 빼면서 이 클래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약간 너의 말을 수정하는 거 아니냐는 풍의 얘기가 있어서 또 얀러쿤을 저격하는 또 리스폰스를 또 하나 더 쓰죠. 이 리스폰스에서는 옛날에 얀러쿤이 썼던 논문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었다라고 비판이 아니죠. 이건 약간 꼬투리 잡기,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약간 연구를 통한 인신공격 이런 걸 하기도 했는데요. 뭐 정확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드리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misrepresent and overclaim what you did.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결과를 빨리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이밸리에이션 열심히 하고 준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너무 오래 끌다가 올리는 것보다 그래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나오고 했을 때 그걸 알카이브에 올려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대신에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사이테이션 많이 받고 명성 얻으려고 하지 말고 괜히 네가 한 것보다 더 포장해가지고 오버클레임 해가지고 그걸 너 파이오니어링 웍처럼 포장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그게 가장 주된 얘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문제는 한번 터지긴 터질 거였어요. 왜냐면 알카이브라는 게 사실은 피어 리뷰, 그러니까 원래는 학회를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 절차가 있잖아요. 동료 학자들이 이 논문이 합격이 될지 안 될지를 평가를 하는. 근데 그런 리뷰 프로세스를 싹 삭제하고 그냥 아무런 리뷰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올려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올려버리면은 좋은 점은 이거죠. 스피드, 빠른 피드백. 이게 굉장히 좋죠.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런 걸 악용해서 정말로 이 파이어니어링을 꿈꾸는 선구자적인 웍을 꿈꾸는 이런 많은 논문들이 그냥 적절한 검증 없이 적절한 생각 고민 없이 너무나 쉽게 대범한 타이틀을 갖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타이틀은 나중에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되고 가치 있게 조명받아야 할 그런 웍들을 가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 사람의 예를 들기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정말로 진심으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내추럴 랭귀지 해보려고 했는데 만약 학회에서 어떤 사람이 야 지난번에 저런 논문 있더라 한번 너 한번 봐라 라고 하면은 정말로 짜증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논문이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알카이브에 올리는 건 좋은데 좀 정확히 괜히 좀 이렇게 좀 사이테이션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였고 저는 뭐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약간 감정 싸움 보는 것도 재밌었고요. 양쪽으로 나뉘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얀러쿤 뭐 이런 것도 약간 마피아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얀러쿤 이런 대부들의 랩.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브랜드가 있으니까 무슨 페이퍼만 내면 되게 잘 팔린다고요. 반면에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페이퍼는 조명도 못 받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대 권력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학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뭐 항상 약자의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도 약자는 아닌데 아무튼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가끔씩 뭐 제가 쉬운 것도 다시 설명하는 거 강의 비슷한 것도 계속 할게요. 시간 나면 요즘 좀 바빠서 그런데 다음에도 재밌는 사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빠잉.